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재산, 부채, 현금, 소득이 아파트 5억 원, 대출 5천만 원, 현금 3천만 원, 국민연금은 47만 원을 받고요. 월 급여를 200만 원을 받으며 자녀로부터 용돈으로 매월 30만 원을 받고 있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단독가구와 부부 가구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1960년생 분들은 반드시 시청하시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이 가능하고요. 궁금한 사항들도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될 1961년생에서 1965년생은 미리 알아두셨다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조절하셔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셔야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속는 셈 치고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김승수 씨는 올해 1960년 5월생으로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 신청 기간인 4월에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 5억 원, 대출 5천만 원, 현금 3천만 원, 국민연금은 47만 원을 받고요. 월 급여를 200만 원을 받고 자녀로부터 용돈 30만 원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주었습니다. 과연 김승수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과연 얼마나 받을까요? 먼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아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계산을 하기 전에 알고 계시면 계산하기 편하고 도움되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도시별 기본공제액이 있는데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인 경우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우선 공제해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는데요. 대략 시가의 60%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빼드리고요.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주택연금, 전세보증금 등인데요.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나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이너스 대출, 카드회사에서 받은 단기대출인 카드론, 사채 또는 가족이나 개인 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 등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인 경우는 2025년에는 112만 원을 무조건 우선 공제해드리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리므로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에 무척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112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은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에는 제일 불리하게 작용하는데요. 100% 소득으로 잡히고요. 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재산 소득과는 상관없이 기초연금이 무조건 제일 먼저 깎입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에 150%인 51만 3,770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른 감액 금액은 지금부터 소득인정액 계산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환산액입니다. 나머지 식은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신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고요. 골프, 승마, 콘도, 스포츠 이용권 등의 고급 회원권과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인데요. 이 P값이 있으면 다른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기초연금에서 거의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100%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김승수 씨의 부동산 시가 5억 원은 시가 표준액 계산과 대도시 기본공제, 부채를 빼주면 시가 표준액으로는 3억 원,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 마이너스 부채 5천만 원을 하면 1억 5,500만 원인데요. 나누기 12개월 하고 곱하기 4% 하면 소득 인정액은 38만 3천 원입니다. 금융재산인 은행 예금은 3천만 원이 있으므로 먼저 금융소득 이자로 3% 정도 계산한다면 연 9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9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7만 5천 원인데요. 금융재산은 4만 원을 공제받아서 이자 소득은 3만 5천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은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받으므로 1천만 원이 되고요. 1천만 원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4% 하면 33,30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하면 소득인정액은 68,300원입니다. 국민연금인 경우는 공제 없이 100% 전액 소득으로 잡히므로 소득인정액은 47만 원입니다. 다만 김승수 씨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51만 3,77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감액 금액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인데요. 먼저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세전소득은 220만 원이므로 220만 원 마이너스 112만 원 하면 108만 원이고요. 108만 원에다가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리면 소득인정액은 75만 6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득인정액을 더하면 김승수 씨의 전체 소득인정액은 총 167만 7,300원이 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 가구는 228만 원 이하이고요. 부부 가구는 368만 8천 원 이하이므로 김승수 씨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는 P값인 사치품도 소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독 가구이거나 부부 가구라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을 받고요.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8,02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김승수 씨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감액 기준인 국민연금을 51만 3,770원 이하인 47만 원을 받으므로 이 정도 재산과 소득이 있더라도 단독 가구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김승수 씨가 부부 가구라고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과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본다면 부부 가구가 받는 54만 8,020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승수 씨가 4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5월 25일 지급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승수 씨가 국민연금을 47만 원이 아니라 51만 3,770원 이상을 받으면 이유 불문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깎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른 감액 금액은 60만 원 정도 받는다면 대략 5만 원 정도 감액되고요. 64만 원을 받는다면 대략 5만 7천 원, 70만 원을 받는다면 6만 7천 원, 80만 원을 받는다면 7만 9천 원, 85만 원을 받는다면 8만 6천 원, 90만 원을 받는다면 9만 2천 원 정도 감액됩니다. 100만 원을 받는다면 9만 7천 원, 150만 원을 받는다면 13만 원 정도 감액이 예상됩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시에서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만약 탈락되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자를 신청해 놓으시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재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인상이 되므로 이 제도는 꼭 신청해 두시기를 제안드립니다.